장부 작성할 거면 요 단순 경비율보다 더 썼으면 간편 장부하고, 이 간편 장부를 내가 하는 것보다 단순 경비율의 64%가 유리하면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를 신고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USG 세무회계 최재하 세무사입니다. 이제 앞서서 잠깐 보여드리면 요 비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다. 근데 그 비용을 가계부처럼 장부를 작성해 놓으면 실질로 인정을 받는 건데, 만약에 비용이 너무 늘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떤 게 유리한지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회를 해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이 비용을 내가 넣을 때, 이 비용을 넣을 때 어떤 비용을 넣어야 될지 전략을 짤 때 필요한 자료, 그게 저희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그 홈택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출력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고 나는 이러한 전략을 써도 되나? 이걸 알려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차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혼자 판단해서 뭐 하셔도 돼요. 되게 뭐 숫자 감각에 좀 빠리빠리 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셔서 그거를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전략을 짜는 거야 세무사 도움이 필요하겠죠. 소정의 뭐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좀 같이 배우고 싶다, 내년에는 그렇게 스터디를 같이 해서 내년에 좀 혼자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스터디 학습 비용으로 한번 지출해서 저랑 아니면은 다른 세무대리인이랑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 비용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알기 전에 그럼 나는 어떤 비용을 쓸 수 있지? 실질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쓰나? 아니면 업종에서 정해진 그 통계청의 비율로 경비율이라는,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 소득 대비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비율이 해당이 내가 될까? 라고 하시면 저희 진짜 지금 세무대리인들 실제로 보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 요 내용을 간단히 뭐 고지서 같은 데에 문자나 국세청에서 보내주긴 자료인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는 너무 좋아, 정확한데 해석이 안 돼 이러면은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인 자료거든요. 나한테 헷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저희 지금 직원들이 실제로 보는 자료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자, 저희가 요 내용을 보면 요렇게 빨간색 내용만 봐요. 자, 기장의무,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할게요. 기장의무라고 내용의 간편장부 대상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가계부 같은 거. 자, 뭘 썼는지, 노트북을 샀는지, 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저희가 미팅을 많이 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다 꼼꼼히 적어서 하는 의무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꼼꼼히 적는 작업을 네가 못해,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없어 라고 하면, 업종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작가가 작가계에서 쓰는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통계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줄게 라는 게 이제 추계시, 추정해서 계산할 시에는 너의 업종이 이런 경비 정도를 쓴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다. 아니면 여기에 기준 경비율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단순 경비율입니다. 그래서 딱 요거 한 줄만 딱 보고 나서 그 밑에를 봐요. 그럼 내가 업종이 이거고 그 업종에 따라서 경비율을 인정받을 거면 단순으로 가라. 그럼 기준이 있고 단순, 막 숫자 복잡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요 글자 따라가세요. 그냥 업종 보시고 요 단순 경비율을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반, 기본, 자가, 초과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직접 해보라는 식이 아니라 내가 요 자료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정도의 해석은 하셔라. 그래서 요쪽 이 세 번째 줄 보시고 간편장부 안 할 거면 추계를 할 건데, 이제 장부 작성 할 거면 요걸로 하시고 추계의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나는 장부 작성을 할 거니까. 근데 아니면 추계로 가시게 되시면 단순으로 가라. 단순은 64.1%다.
내가 수익 금액이 한 4,100만 원 정도인데 추계로 했을 땐 64% 정도 비용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한 60% 하면은 뭐 금액이 대략 되겠죠. 근데 이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장부를 작성했어. 진짜 실질적으로 막 해보니까 여기에 30%밖에 안 쓴 거예요. 1200만 원, 13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전략이라는 거를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간편 장부를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죠.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해는 그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기장 의무는 근데 내가 그 장부를 못 썼어. 그럴 경우에 추계를 너는 적용할 수 있는데 단순 경비율을 쓸 수 있어. 64% 정도를. 이렇게 해서 4,365만 원 곱하기 64.1%의 비용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률을 계산해서 그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6%에서 45%의 이익률 구간이 내가 계산되면 그 정도 내가 총 원래는 내야 될 세금이구나. 단 수익 금액에서 3.3 뗐잖아요. 여기 앞에서 보듯이 수익 금액에서 3.3 여기 3.3 미리 뗐으니까 이 부분은 차감하면 추가로 납부를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환급받을 건지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건 샘플로 보여드리고 저희가 차후에 뭐 쇼츠나 영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홈택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라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보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볼게요. 기장을 작성하는 의무야 라고 해서 간편장부 가계부 써 이런 내용들이고 만약에 너가 가계부 못 썼어? 그러면은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너의 업종에서 보통의 경비를 쓰는 비율을 정해놨거든? 그거 따라서 비율을 따라서 수익 곱하기 비율을 해서 그거에 너의 경비를 인정받으면 돼. 그래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세금을 내면 돼. 혹은 낸 거보다 3.3 뗀 게 더 많아? 그러면 환급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돌방님, 이분은 이제 3,600만 원이랑 뭐 3,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요 마지막 줄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프리랜서 분들은 딱 요 금액이 있어요. 여기 상호 없죠. 사업자를 안 냈으니까.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등 결정 자료. 이거는 프리랜서를 해준 그 업체가 이 정도 나는 이 사람한테 줬어라고 신고할 때 이 자료가 뜨거든요. 신고를 안 했으면은 제가 벌었는데 안 떠 있다. 그럼 그 회사 얘기하세요. 이거 왜 안 떴냐고. 나 신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안 하면 그 회사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못 받은 우리 잘못이거든요. 이 프리랜서 분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신고했는지. 자, 신고를 잘했으면 이렇게 뜹니다. 5월 달에. 보시면 940909라고 나는 인정 용역이 있구나 라고 하고 간편 장부가 있는데 나는 만약에 그걸 장부를 이제 2022년도에 너무 바빠가지고 2022년 귀속분이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안 썼어. 나는 그러면은 경비율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순 경비율이네? 아싸. 왜냐? 기준 경비율보다 단순 경비율 숫자만 보세요. 높죠? 왜 그럼 단순 경비율이고 기준 경비율이 나눠져 있나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론이니까 예시부터 보시고 숫자나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론을 듣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 경비율 보시면 여기에 기본 보시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64.1%. 이 업종은 보통 64.1%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혹시 계속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매년 바뀌어요.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동일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막 64%인데 갑자기 30% 다운되고 그러진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당황하지 말고 이해하시고 계시면 된다. 요렇게 이제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금 세무사 사무실 저희 직원들이 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확인하시면 요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경비율을 한 반절밖에 못 썼어. 내 수익 금액에 3,600만 원 벌었는데 1,800밖에 못 썼어. 반절밖에 못 썼으면 50% 넘으니까 63.1% 요걸 적용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자, 심플하게 단순 경비율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 경비율, 여기에 이제 다른 진짜 무수히 많은 글씨들이 많습니다. 이 한 줄에.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장 의무의 간편장부 대상자와 여기 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 경비율,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원칙적으로는 여기 위에 기장 의무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축에 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정해지는 기준은 이 표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게 이제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자료의 글씨가 채워져요. 요 한 줄이. 자, 그러면 볼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거 표 외워야 돼요. 이거 국세청 사이트 있거든요. 저희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 자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지금 캡처해 두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내가 지금 해당되는 금액인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업종별 볼게요. 보통의 프리랜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여기 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위는 진짜 제조업이나 뭔가 시설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다를 해당되시니까 여기 볼게요. 자,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당이 될까? 그거를 또 헷갈리실까봐 제가 정의해놨어요. 기장을 신고해야 된다. 즉,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가계부 써야 된다고 했죠. 그 기장을 신고해야 되면 복식이랑 간편이 있겠구나. 근데 나는 장부를 작성할 때 안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추계로 가시면 돼요. 제가 추정해서 비용으로 신고한다 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면 머리가 터지니까 요 정도로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진짜 가계부를 작성하려면 요거고, 가계부 작성 안 하고 업종에 따라서 평균치로 그 옆집 언니, 나랑 같이 업종이 같은 옆집 언니도 이 정도는 쓴다 라는 그 통계치를 무수히 해서 통계청이 정해놓은 그 비율대로 신고하겠다 라는 분은 여기 이 두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를 쓰는데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복식 아니면 간편. 이게 복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쓰는 거고요, 쌍방향으로. 간편 장부는 일렬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식은 어렵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 어디 돌잔치 갔어. 돌잔치 씁니다. 이렇게만 쓰면 간편장부예요. 근데 돌잔치를 갔는데 돌잔치에 20만 원을 내 통장에서 뽑아서 냈어. 그럼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통장 20만 원. 돌잔치 20만 원, 통장에 출금된 20만 원.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게 복식북이에요. 돌잔치 20만 원. 이거는 간편장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복식북이 의무자는 필히 세무사 사무실 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이거를 신고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런 거고, 간편장부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 이제 뭐 홈택스에서도 그 간편장부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간편장부에 해당돼서 내가 작성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 영상 밑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엑셀 자료도 있고 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어쩐지 하면은 그 내용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간편장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분은 링크 보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장신고까지 저희가 마무리했죠. 그럼 바빠서 내가 못했어. 그럼 난 추계로 할 거야. 그 추계에 대한 비율을 누가 정해주는데? 통계청에서 정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경비율이라는 게 저희가 요렇게 있습니다. 화가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은 69.5%, 기준은 16%,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64.1%, 15.1%, 학원 강사 뭐 16점 뭐 이렇게 단순이랑 기준이 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모든 것든 국세청은 뭘로 판단할까요? 소득으로 판단해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줄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줄까요? 낮은 사람한테 주겠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순이라고 해서 비율이 이렇게 높게 주네? 그럼 내가 막 3억, 5억 이렇게 버는데 이거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걸 해야지 국세청은 세금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고. 소득이 낮아. 어쨌든 작년에 한 1,000만 원 벌었어. 올해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이걸 적용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금을 뜯어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국세청은 어떻다? 세금을 뗄 때 그 사람의 매출을 좀 본다. 그리고 실질로 세금을 뗄 때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뗀다. 그럼 첫 번째, 수익에 대해서 이 기장신고, 추계신고가 정해질 거고, 또 디테일하게 복식부기, 아까 두 줄로 쌍방향으로 두 줄로 적는다는 거랑 그 간편장부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적는 거랑 차이가 있고, 경비율을 적용할 때 업종별로 경비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단순인지 기준경비인지 이것도 수익으로 결정한다. 작년치를 봅니다. 신규인 거는 신규밖에 없으니까 올해치를 보겠죠. 자, 복식부기 의무자들 보통에 다해 해당되는 이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상이라는 건 7,500만 원까지 끊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만인 거는 7천만 원 미만이니까 7,499 이렇게 끝나겠죠. 내가 강편하고 싶어요. 왜 저는 7,500, 100원 벌었는데도 간편장부 조금 안 되나요? 안 돼요. 냉정합니다. 법에 정해놨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로 가셔야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서 가계부 쓰셔서 수직으로 쓰셔도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경비율을 적용하고 싶어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추계시 적용 경비율.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사례를 보셨다시피 저희가 사례 보셨다시피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쫙 보세요. 어디가 높죠? 단순이 높잖아요. 왜냐? 수익이 작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단순을 봤을 때 수익 금액이 어떠세요? 2,400만 원 미만이시죠? 여긴 2,4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단순 경비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혜택 받으시려고 수익 금액 안 늘리시고 돈 안 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한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시지 사업 전반에 보면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셔서 2,000 미만자는 단순을 적용할 수 있고요. 2,400만 이상자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겨서 저 그냥 2,400만 원 이상자인데 단순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과태료나 페널티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라는 걸 적용을 해서 가산세를 매기겠죠. 그렇게 저희가 어떻게든 이거를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장부는 알겠어. 내가 적을 수 있어. 장부는 알겠는데 추계로 할 때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 눈으로 그냥 보세요. 단순은 쉬워요. 여기 단순부터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금액하고 수익 금액의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수익 금액은 이꼬르 수익, 이꼬르 매출, 이렇게 계속 판단하시면 돼요. 요거는 프리랜서 하시고 만약에 추후에 더 커지셔서 사업장 낸다고 해도 요 정도 용어는 태무대리인이랑 얘기하셨으니까 요 정도는 용어 익히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소득 금액, 이거는 이익입니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 순이익이죠. 이익 또는 순이익, 소득 금액,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용어 정리되셨으니까
자, 여기 내용 볼게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총 수입이라고 해서 나는 실수령 금액 말고 3.3 떼기 전에 총 수입을 적으시고 필요 경비라고 해서 내가 번 돈에서 이 경비율, 단순 경비율에서 내가 만약에 유튜버다 하면 64.1%, 내가 항공 강사다 하면 61.7%, 내가 작가야 라고 하면 58.7%를 곱합니다. 1,000만 원 벌었다고 하면 58.7%, 587만 원에 나오면 1,000만에서 587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순이익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6%에서 45% 유진세율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을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3.3 뗀 거까지 비교하셔서 환급이 나오실 수 있고 납부가 나오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준경비율이 조금 막 헷갈려요. 여기 막 산식 많으니까 벌써부터 하는데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이 소득금액은 이익,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뽑아내려고 하면 내 세전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일단 한 번 더 빼줘요. 왜냐? 여기 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만 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작가라고 하면 58.7%를 하는데 14%만 떼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너무 좀 심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주요 경비를 한번 빼봅니다. 주요 경비의 구성은 매입 비용이라고 해서 뭐 노트북도 사고 뭣도 샀잖아요. 그 비용하고 영수증 있겠죠. 그거랑 임차료. 혹시 내가 프리랜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하고 있어. 그 임차료. 그리고 내가 하다가 보니까 알바생을 좀 썼네. 그런 인건비들을 다 더한 경비를 요 세 개의 경비만 인정해줘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경비가 있는데 그러면 경비율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간편장부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여기는 경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명확한 것들을 세 개만 빼주겠다라고 하시고 아까 1,000만 원 만약에 예를 들었죠. 1,000만 원의 기준 경비율 작가님이라고 하시면 여기 14%를 임의로 해서 빼서 하게 되면 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나왔으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 세금이 1년 동안에 3.3 뗀 게 크다라고 하면 환급이 되고 그것보다 낮다라고 하면 추가로만 내시면 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처음 보내드린 요거 내용대로 내가 어디 가지 표를 딱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서비스 업종이야. 보통 제가 말씀드린 아까 다만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 기장할 거야. 나 명확히 나 자료 다 있어. 이게 유리해 라고 하는 거는 기장신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복식부기. 제가 돌잔치 지출했죠. 지출한 거 통장에 찍혔죠. 두 개 잘 적으셔야 돼요. 그게 복식부기 의무고 간편장부라는 거는 돌잔치 갔다 왔어, 뭐 컴퓨터 썼어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 것들 이런 거는 간편장부다. 추계신고라는 거는 수익으로 얘네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단 이제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을 예시를 들었지만 작년 수익이 7,500만 원 넘어가면 올해 7,500만 원 못 벌었어도 복식부기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소득에 7,500만 원이고 올해는 7,500 넘었는데요? 그래도 간편장부 아직까지는. 복식부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7,500 이상 벌었는데 올해 못 벌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간편장부도 작년에는 적게 벌었는데 올해 많이 벌었는데 땡큐. 아직 간편장부 해도 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하실 수 있죠. 근데 법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시고 자 그렇게 기장신고를 내가 안 했어. 그럼 추계로 할 거야. 나 장부 작성, 나 머리 아파. 정해줘. 나 머리 아프고 정해줘. 라고 하면 이제 추계신고로 넘어가서 사업을 기준을 보면 7,500만 원. 이건 작년 소득으로 안 봐도 되고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7,500만 원 이상 벌었으면
요거 복식북이 아닙니다. 이건 작년 수익이에요. 기준 경비율 하셔도 됩니다. 근데 7,500만 원 미만으로 버셨잖아요. 그럼 단순 경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한 표에 대해서 요거를 왜 암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요 페이지 안에 나는 김똘망이라는 사람인데 기장 의무, 간편 장부 의무고 추계 시에는 단순 경비율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장부 작성할 거면 요 단순 경비율보다 더 썼으면 간편 장부하고 이 간편 장부를 내가 하는 것보다 단순 경비율의 64%가 유리하면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를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로 이해하시고요. 저희가 앞서 요 사례 있죠. 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경비율 저희가 배웠죠. 간편 장부 배웠죠.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전략 잘 짜야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리해? 아니면 추계하는 게 유리해? 제가 만약에 작가라고 하면 어떤지 볼게요. 여기에 작가님의 경비율을 따지면 단순 경비율 58.7%, 단순 경비율 14%입니다. 여기에 연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연 비용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아까 이거는 기준 경비율,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 띄워드릴게요. 기준 경비율, 요거 주요 경비를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인건비도 없어요. 임차료도 안 해요. 저 그냥 노트북 하나 500만 원 세핑한 거 하나 샀어요. 그거랑 그 실제 장부 작성이 가능한 내가 가계부로 썼더니 이 1,700만 원을 썼어. 이제 처음 이제 병아리 작가라 가지고 2천만 원 벌지만 나 막 써보니까 사실은 노트북도 샀고 뭐 장비 욕심이 있어서 썼어. 그래서 2천만 원의 프리랜서를 해서 미리 뗀 3.3들을 보니까 66만 원. 요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고 간편 장부가 유리한지 단순히 유리한지 기준이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물론 추계에서는 단순, 기준 둘 다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떤 게 지금 숫자를 좀 보여드리고 해야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감이 오니까 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내가 간편 장부를 할 거예요. 저 가계부 잘 써가지고요. 제가 비용 다 썼어요. 여기 위에 제가 실제 내가 장부를 쓴 거 이제 가계부를 써서 1,700만 원 사업에 필요한 것만 싹싹 썼어요. 그 외적으로는 다 뺐습니다. 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수입이 있죠. 마이너스 1,700만 원을 차감했습니다. 소득 금액은 제가 아까 이익, 순이익이라고 했죠. 용어 정리하시고 그랬을 때 300만 원 나와요. 그럼 300만 원은 그 제가 6%에서 45%에 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산 세금을 보니까 연으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하니까 18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66만 원 다 뗐는데 이건 어디 간 거야? 18만 원에서 66만 원을 차감하면 48만 원은 환급이세요. 이렇게 해서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3.3 프리랜서라고 다 환급이 아니고 정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48만 원이 환급되는 거예요. 옆에 애는 환급 받았는데 저는 안 되고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비용이 차이 나니까. 얘랑 나랑 똑같이 벌었는데 얘는 비용을 이렇게 썼고 나는 비용을 이렇게밖에 못 썼어.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영상 그 비용 관련 프리랜서 비용 관련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나는 장부 작성하는 거 소질 없어. 나는 바빠. 라고 했을 때 추계로 갈 거야. 자, 단순에 해당이 됐어, 내가. 그러면 단순은 2천만 원에서 그냥 심플하게 단순 경비율 딱 보니까 58.7% 해서 2천만 원 수익금액에서 58.7%를 빼니까 소득금액 이익 순이익 826만 원이야. 826만 원 보니까 세율구조 보니까 6%네. 총 정산해둔 세금을 보니까 49만 원이야. 나 근데 3.3에서 66만 원 뗐던데? 비교해봐. 66만 원이 더 뗐어? 17만 원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환급. 기준경비율 한번 볼게요. 기준경비율 계산 한식에 의해서. 자, 여기 연비용,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다 인정받겠죠. 이 세 개만 인정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500만 원인데 2천만 원에 14% 여기 기준경비율을 여기 2천만 원에서 차감하면 딱 780만 원 비용을 인정받고 1,22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요거 500이랑 2천만 원에서 14% 비용을 딱 빼면은 12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율 구조를 봤는데 6%는 해당이 돼요. 최저 세율로. 그랬을 때 계산했을 때 73만 원 정도 정산 세금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 나 66만 원 그때 세금 뗐는데 그거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7만 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생겨요. 자,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릴까요? 비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잘 챙기시고 그리고 그 비용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시고 해서 환급을 받든 납부를 받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막 세금 막 생각하시면 또 매출을 안 벌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으로 그걸 해결하셔야 되지 무조건 세금을 뭐 적게 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익 금액을 조절하고 그거는 아니고 비용을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좀 긴데 긴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세무사님 라고 하시면 신고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도와드릴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장신고면 복식부기 간편장부가 있으시고 추계신고면 기준경비율이랑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해주는 거 보면요. 이 세 가지는 단순 경비율을 제외한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적용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맡기는 게 나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고 싶으시면 간편장부와 기준 경비율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략을 짜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세 가지 정도는 맡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맡기는 거 돈 들잖아요 라고 하시면 이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세무사랑 맞춰보셔서 공부를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해서 강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금 프리랜서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내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하셔도 돼요. 저희 무료로 영상 찍은 거니까 이거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대리라든가 이렇게 맡기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수임료보다는 더 많이 환급을 해드리거나 무조건 그 신고 수수료보다는 더 많이 그렇게 챙겨가실 거예요. 그건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신고 유형에 따라서 저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는 이렇게 이 화면대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 지금 프리랜서 세금 구조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랑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뭐 추계신고는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론과 예시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가 지금 채널 말고도 뭐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 여러 반복하셔도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도 하니까요. 대면 상담 받아보셔서 이제 플랜도 같이 얘기하셔서 향후에 이제 복식부기의 수준의 이상이 되시면 이제 사업자도 내야 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상담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그래서 대면 상담하셔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고 싶으신지 이거를 다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활용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